4단원 비와 비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에는 뺄셈 방법이 있었고 나눗셈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나눗셈 방법을 활용하여서 두 수를 몇 대 몇인 비로 나타냈습니다. 몇 대 몇 이런 기호를 썼지요. 이 비로 나타낸 것을 조금 더 간단한 수로 나타낸 것을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나 소수로 비율로 나타낸 걸 기억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비율을 나타낸 숫자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람이의 시험 결과를 한번 봅시다. 보람이는 두 과목을 시험을 보았네요. 국어는 25문제 중 18문제를 맞췄습니다. 수학은 10문제 중 8문제를 맞췄습니다. 보람이의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교할 때 전체 문제 수에 대한 이것이 기준이죠. 전체 문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은 문제의 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맞춘 쪽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해 보면 비로 나타낼 때의 국어는 전체 문제 수가 25문제니까 뒤에가 25, 앞에가 18, 18대 25가 됩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18 나누기 25 전 시간에 배운 거죠. 그걸 비율로 나타내면 25분의 1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수학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비로 나타내면 전체 문제 수는 10문제, 맞은 건 8문제, 8대 10. 식으로 나타내면 8 나누기 10. 비율로 나타내면 10분의 8. 자, 이제 이 두 비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비는 어떻게 기준과 비교하는 양을 써도 두 가지 비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수인 비율로 나타내어서 비교하는데, 자, 국어에 맞은 문제의 비율과 수학의 비율, 어느 쪽이 더 잘했는지 딱 보아도 한눈에 비교하기 쉽나요? 자, 대답해 봅시다. 국어를 더 잘했나요? 수학을 더 잘했나요? 네, 선생님은 지금 딱 한눈에 보기에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비율을 한 수로 나타낸 건 맞지만 기준이 여긴 25고 여기는 10. 기준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수를 비교할 때에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나나요? 네,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서 통분하여 비교했지요. 그처럼 이렇게 기준이 다른 비율을 나타낼 때는 기준을 맞추어 준 다음에 두 비율을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국어 점수와 수학 시험 점수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까닭 무엇이었죠? 네, 바로 25와 10 이렇게 두 비율의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렇다면 이 다른 기준량을 같게 만들어주면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량을 전체 점수를 100점으로 두었을 때처럼 기준을 100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의 국어와 수학 시험 점수는 각각 몇 점이 될까요? 여러분도 점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몇 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익숙하지요. 그러면 기준을 100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의 18의 기준을 100으로 바꾸려면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겠죠? 4씩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분모는 100, 분자는 72가 됩니다. 국어 점수는 72점이 되겠죠. 자, 수학도 봅시다. 분모와 분자에 10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100, 분자는 80,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시험 점수는 80점이 됩니다. 국어는 72점, 수학은 80점. 이렇게 기준을 100으로 똑같이 맞추어 주니까 어떤가요? 비교하기가 수월해졌죠? 이때 우리는 이 보람이란 친구가 수학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두 비율을 구해서 분수로 바꾸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서 두 비율을 비교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처럼 눈으로 좀 더 쉽게 보이는 이중 수직선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기 국어와 수학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맞췄던 전체 문제수와 마친 문제 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맞췄던 국어 문제, 그러니까 전체 문제 개수는 25문제였습니다. 이것을 100을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4배를 더해 주었죠. 그러면 전체 수를 4배를 해주었으니까 마친 문제 수도 똑같이 4배를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마친 문제 수는 72로 늘게 되겠죠. 자, 이때에 바뀐 것은 4배씩 곱해주었기 때문에 똑같이 늘어났고 이때 수직선의 선 위치는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이 똑같이 늘어났다는 얘기이죠. 수학도 한번 볼까요? 수학은 전체 문제 수가 10문제였는데 100문제로 늘어났습니다. 10배를 해준 것이지요. 그러면 10배를 늘렸으면 마친 문제 수도 똑같이 10배를 해주면 같은 비율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맞춘 문제는 80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때도 동일하게 이 칸 사이의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늘린 배수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국어는 72, 수학은 80 이렇게 80인 수학 쪽이 훨씬 더 실력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똑같이 두면 두 비율을 서로 비교하기가 편리하겠죠? 기준량이 100이라는 것은 비율로 나타냈을 때 분수로 우리가 분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여기 비교하는 양을 말합니다. 이 비교하는 양인 네모를 가져다가 네모 %라고 쓰는 것이죠. 백분율의 기호는 선생님이 방금 쓴 것과 같은 %입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짝대기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서 쓰고 읽을 때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에서 만약에 100분의 10 이렇게 비율을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 비교하는 양이 10으로 비율이 나온다면 10만 꺼내다가 10%라고 읽는 것이지요. 이 %라는 말의 뜻은 퍼센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퍼라는 뜻은 무엇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비율,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무엇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 쓰던 말이었던 거 기억나죠? 센토는 100을 의미합니다. 합치면 100에 대한 이란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100에 대해 10만큼 있다가 10%의 정확한 뜻입니다.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비교하는 상황이 있겠죠. 이것을 B로 나타냅니다. 몇 대 몇 나타내죠. 이것을 다시 식으로 나타냅니다. 몇 나누기 몇. 이렇게 나타낸 것을 간단한 수인 비율로 나타내 주세요. 그럼 이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 후에 분모가 100이 되도록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때의 분자 부분이 백분율이 되지요. 100분의 네모라고 분수를 만든다면 네모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비율을 나타냈더니 5분의 3이라는 분수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1단계 분모가 100이 되도록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든다. 분자와 분모에 20씩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60이 됩니다. 이때에 기준이 100인 비교하는 양은 60 이렇게 되니까 60%라고 분자 부분을 꺼내서 퍼센트 단위를 붙여주면 되겠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비율을 소수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소수로 나타낸 후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100을) 곱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수로 나타낸 비율을 0.2라고 나타냈을 때는 0.2라는 것은 10분의 2, 기준을 100으로 하면 100분의 20, 여기에 다시 100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20%라고 쓰는 거죠. 이건 사실 0.2에다가 바로 100을 곱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2칸 옮겨주는 거죠. 한 칸, 또 한 칸. 그래서 0이 생겨서 20%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방법을 종합했을 때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율을 구한 다음에 100을 곱한다. 어떤 비율이든 분수든 소수이든 비율을 구해서 100을 곱하면 여러분이 백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던 분수 5분의 3에 100을 곱하면 5, 20, 60% 똑같죠? 0.2에 100을 곱하면 소수점 한 칸, 두 칸, 0 개수만큼 옮겨서 20%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돌발 퀴즈. 지금까지 배운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 잘 익혔나요?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돌발 퀴즈를 풀어봅시다. 이 돌발 퀴즈는 여러분 학습지에 있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나오는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계산해 보세요. 연습할 종이가 필요하다면 한쪽에 꺼내 두고 계산하면서 풀어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0.1, 비율 0.1은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몇 %일까요? 3, 2, 1. 0.1은 10%입니다. 백분율 30%는 비율로 나타내면 소수 또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3, 2, 1.
30%는 0.3 또는 10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75%는 비율로 나타내면 소수 또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3, 2, 1 75%를 소수로 나타내면 0.75 이것을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75 100분의 75를 약분하면 4분의 3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비율 10분의 4를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3, 2, 1 네, 10분의 4는 40%입니다. 돌발 퀴즈 다음 문제. 비율 4분의 1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일까요? 3, 2, 1 4분의 1은 25%입니다. 분모와 분자에 25씩 곱하면 100분의 25이잖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를 비율로 나타내면 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3, 2, 1 정답은 100분의 100, 즉 1입니다. 잘 맞춰보았나요? 이제 백분율에 조금 익숙해졌나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백분율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가, 백분율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학습지에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무슨 율, 백분율을 활용한 상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선생님은 뉴스에서 이런 그래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하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지지율을 나타내는 백분율 표현을 볼 때가 있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 이런 걸 지지율이라고 말하죠. 여기에도 보면 단위를 퍼센트로 사용하여서 백분율인 걸 나타내는데요. 61.7%라는 것은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61.7%의 7명, 그러니까 대략 61명 정도는 지지해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충격에 알바 시장 꽁꽁, 평균 합격률 21% 불과. 여기에 있는 백분율 표현 무엇인가요? 합격률이죠. 합격률이 21%야 라는 것은 100명이 시험을 봤을 때 21명이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뉴스를 자세히 보니 코로나로 알바 전선 나왔지만 지원자 5명 중 4명은 불합격 이렇게 나와 있죠. 5명 중 4명을 비율로 나타내면 5분의 4 이것을 백분율로 생각하려면 기준을 100으로 바꿔서 20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80. 자, 불합격하는 사람은 80%,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이 20% 정도 되는 것이 나와야 합치면 100이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더 보면 알바 구직에 성공하셨습니까? 구하지 못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78% 정도 되고요. 알바 지원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나요? 구직자 39.3%, 대학원생 21.3% 이렇게 백분율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1위 응답한 사람들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56.8% 이렇게 응답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도 봅시다.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 56%,
자, 여기에 나온 백분율 표현 발견했나요? 신청률 56%. 무엇을 신청했을 때의 비율을 백분율로 56% 신청률도 있죠. 코로나19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지역화폐 결제 시 5에서 10% 할인율 적용. 자, 여기에도 할인율, 여러분이 쇼핑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 몇 퍼센트 할인, 세일 이런 표현을 보죠. 할인율도 백분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에서도 백분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기사를 보니까 톰보이 전체 예매율 1위 등극, 위축된 극장가 활기예고 이런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백분율 찾아봤나요? 네, 영화 예매율도 백분율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쓰이는 백분율, 도대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10%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번 다양한 연습 문제 상황을 보면서 여기 있는 다양한 백분율들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봅시다. 먼저 할인율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정가와 판매가가 있고 이것을 B로 먼저 나타내 보세요 나와 있는데 이때에 정가가 기준이 되고 판매가가 비교하는 양인 비율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매되는 양이 중요하고 원래 가격에 대비하여서 판매가 얼만큼 되지?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B로 나타내면 판매가인 17,000 대 2만 이렇게 쓸 수 있죠. 비율로 나타내면 2만 분의 17,000 간단하게 나타내면 약분해서 공 3개씩 지우면 20분의 17입니다. 자, 20분의 17이라는 비율이 나왔는데 이것을 백분율로 바꾸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5씩 곱하면 분모는 100, 분자는 5를 곱하면 7호 35에 1호는 5, 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는 것은 원래 가격에 대한 판매가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판매율이라고 말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할인된 금액은 아니고 실제 판매되는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원래 가격에 대한, 둘 다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할인율이니까 판매가보다 중요한 건 할인된 가격을 말합니다. 할인 금액의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판매 비율은 85이니까 할인율은 반대로 전체 1에서 얘를 빼서 15만큼이 할인된 거죠. 85는 돈을 지불했고 지불하지 않아도 된 할인 금액은 15만큼이죠. 이때 기준은 100이지요.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15% 2만원짜리 물건을 17,000원에 판다면 할인율은 15%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마저 보세요. 여전히 B로 나타내면 원래 가격이 기준이 되니까 뒤에가 1000, 앞에는 800, 800대 1000. 비율로 나타내면 1000분의 800.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도 100으로 만들기 쉽네요. 공 한 개씩 없애면 100분의 80. 이것은 80만큼을 판매가로 썼고 할인된 금액은 전체에서 나머진 20, 100분의 20이니까
할인율은 20%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조금 감을 잡았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은행에서 만나는 예금의 이자율을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금한 전체 예금 한 액수에 대비하여서 이자를 얼만큼 주는지를 말합니다. 이해가 가지요? 이것이 이자율인데, 그럼 우리가 받을 이자가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자를 알기 위해서는 예금을 거꾸로 곱해주면 예금 곱하기 이자율을 하면 남는 것이 이자가 되겠죠. 곱해줬으니까 없애고. 그래서 시계는 예금인 4만원 곱하기 7%를 하면 되는데 7%라는 걸 어떻게 곱하면 좋죠? 소수로 나타내면 0.07,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이 100일 때에 7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누면 47은 2800 붙여서 이자는 2,8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금이 만원일 때 이자율은 5%야 라고 하면 예금 만원 곱하기 이자율 5%라는 건 100분의 5랑 똑같으니까 지우면 500, 이자가 500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말은 이자율 5%라는 건 100분의 5. 그러니까 예금이 만원이면 분모와 분자에 100씩 곱한 거니까 이자는 500, 500, 500 이렇게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할인 비율 또 만났네요. 할인율. 자, 원래 가격이 만원인데 그때 할인 비율을 말합니다. 할인된 비율이라는 할인율은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할인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만 알려면 원래 가격을 나누었으니까 거꾸로 다시 곱해주면 원래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하면 얘는 없어지죠? 할인된 금액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격이 만원이었으니까 할인받은 가격을 알려면 만원 곱하기 할인율, 그러니까 100분의 15 해주면 나누고 1,500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전체 가격인 만원에서 1,500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8,500원만 내면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볼래요? 가격이 2만원이고 할인율이 20%입니다. 그럼 할인받은 가격은 얼마야? 원래 2만원에서 원래 가격에서 할인율 곱하면 되니까 할인율은 100분의 20이야. 계산하면 4,000원이 되겠네요. 할인받은 금액은 4,000원이야. 그럼 실제 판매한 가격은 얼마야? 2만원에서 4,000원을 빼니까 16,000원 할인받았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의 비율, 확대율과 축소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진도 크게 뽑고 싶으면 크게 확대하고 큰 사진을 작게 뽑고 싶으면 작게 줄이기도 하잖아요. 이때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확대율이라는 것은 전체 원래 사진의 크기에서 확대된 만큼을 비교하는 양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확대된 사진의 길이를 알려면
확대율의 거꾸로 원래 사진의 길이를 곱해주면 결과로 확대된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사진의 길이는 10cm, 확대된 비율은 150%. 얘는 어떻게 비율을 쓸 수 있죠? 150%는 100분의 150이니까 약분하고 나누고 해서 15. 확대된 사진의 길이는 15cm입니다.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오세요. 자, 원래 길이는 30cm, 확대율은 120%니까 100분의 120. 약분하고 나누면 36. 확대된 사진의 길이는 36cm입니다. 축소율,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겠나요? 의미도 알겠어요? 원래의 사진의 길이에서 이걸 기준으로 두고 축소된 길이를 비교하는 양으로 둔 비율을 축소율이라고 하는데, 축소된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 길이를 거꾸로 곱해서 원래 길이에서 축소율을 곱하면 축소된 만큼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사진 길이는 100cm이고 축소율은 80%. 그러면 100분의 80 두면 약분 해서 80cm가 되네요. 두 번째, 20cm를 70%로 축소하면 100분의 70이니까 물론 0.7로 해도 돼요. 지우고 27은 14cm 이렇게 되겠네요. 레벨업 문제입니다. 보람이는 야구 시합에서 8타수 중 5개의 안타를 쳤다. 보람이의 타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타율 공부했죠? 전체 타수 중에서 안타 친 개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타율에서 우리가 0.354와 같은 이 선수의 타율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야구 선수 중에서 0.354가 가장 높은 타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타율을 나타내는 백분율 표현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할푼리라고 부르는 백분율의 표현이죠. 할푼리라는 것은 백분율을 나타내는데, 할이라는 것은 0.1 단위를 말하고 푼은 0.01 단위, 리는 0.001 단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0.354라는 비율을 할푼리로 표현하면 3할 5푼 4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푼리를 읽을 때에는 3할 5푼 4리야 라고 읽습니다. 양의지란 선수는 3할 5푼 4리의 타율을 가진 선수인 거죠. 보통 야구에서 할푼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보람이의 타율도 할푼리로 한번 구해봅시다. 8타수 중에서 5타수 안타를 쳤다 라고 하면 기준이 8이고 비교하는 양이 5인 비율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분모가 100이 되도록 바꿔주고 싶은데 100은 쉽지 않고 1000 단위로는 바꿀 수 있겠네요. 분모와 분자에 125씩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1000이 되고 분자는 625가 됩니다.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0.625가 되겠네요. 물론 얘도 비율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보람이 타율은 6할 2푼 5리야 라고 말합니다.
와, 보람이 타율이 엄청나네요. 6할 정도의 타율을 가진 선수죠. 물론 보람이는 8타수밖에 안 되는 기준량을 갖고 있어서 진짜 선수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범주를 가진 비율이죠. 오늘의 마지막 레벨업 문제입니다. 배우미와 나누미가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물건을 살펴보니 원래 가격은 가는 10만원, 나도 10만원 똑같은 가격이죠. 그런데 물건 가는 30% 추가에 추가 10% 할인, 나는 40% 할인입니다. 배우미와 나누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배움, 둘 다 10만원이니 어떤 물건을 사도 가격은 똑같네요. 원래 가격은 둘 다 10만원이지만 할인이 되니 할인된 가격을 따져보아야 해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니까 할인된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하, 가는 30%에 추가 10% 할인이 된다고 하니 총 40% 할인이 되는 거네요. 그럼 가와 나는 할인율이 같은 것 아닌가요? 10만원에 40%니 둘 다 4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어요. 30% 더하기 추가 10% 할인과 40% 할인은 달라요. 두둥. 다르다고? 가는 10만원에서 30%를 할인해주니 3만원만큼 할인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10% 할인된다는 건 30% 할인된 후 지불해야 할 7만원의 10%, 즉 다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는 뜻이에요. 3만원 더하기 다원, 총 라원을 할인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배우미는 30% 더하기 추가 10% 할인, 나누미는 40% 할인, 똑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표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30% 할인, 엑스트라 10%, 추가 10% 할인을 더해줍니다. 이거 40%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한번 지금부터 따져봅시다. 나누미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 할인율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가는 10만원에서 30%를 할인해주니 3만원만큼 할인됩니다. 자, 30%만큼 할인해준 금액이 3만원 이렇게 되죠. 이때 지불해야 될 금액은 7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10% 할인된다는 건 30% 할인된 후 이 7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10% 할인한다는 뜻, 즉 10만원에 추가 10% 할인이라는 건 7,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는 뜻이지요. 7만 곱하기 10% 곧 0.1을 하면 7,000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물건 가를 살 때 추가 10%에서 할인받는 총 금액 3만원 할인받고 추가 10% 7,000원 할인받은 금액을 합치면 37,000원이 됩니다. 자, 이것이 30% 할인, 추가 10% 할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37,000원 할인받죠. 그러면 원래부터 40%를 할인받는다면 할인받을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10만원의 40%는 10만 곱하기 0.4, 즉 4만원을 할인받아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비교되나요? 37,000원 할인받는 경우랑 4만원 할인받는 경우 두 가지가 다르죠. 배우미가 추가 할인에 대해 알게 된 것과 소비자로서 주의할 점을 담아서 여러분이 대사를 완성해 보세요. 추가 할인이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설명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추가 할인이란 처음 할인 후에 지불할 금액에서 추가로 할인하는 것을 말해. 언뜻 보기엔 40% 할인이나 30% 더하기 10%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할인된 금액은 추가 할인 쪽이 더 적어.
그렇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조금 더 보태어서 써보면 좋겠죠?